안녕하십니까. 정봉자입니다. 어저께 원래 금투세 토론회, 민주당에서 인형극같이 진행했던 금투세 토론회 얘기를 하려다가 사실은 하도 정몽규 회장이 이야기하는 게 발칙하고 홍명보 감독이 이야기하는 게 정말 쇼킹해가지고 그 얘기를 먼저 했었습니다. 지금 금투세 토론회가 이제 끝나고 나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2시인가요? 2시 반인가요? 금투세 유예냐 또는 진행이냐는 한 달 후에 얘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가지고 주식이 코스피가 제가 봤을 때는 오전까지만 해도 빨간색이었는데 그래 이따 아까 보니까 파란색이 돼 있길래 마이너스 1% 이상 떨어져 있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2시 반에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 때문에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그걸 계속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제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민주당이라는 사람들은 정말 이 마이너스의 손이구나. 뭔가 이렇게 입을 띄기만 해도, 돈이 달아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집에다 두지만, 돈 나가는 물건, 또는 집에다 두면은 가난해지는 그림, 이런 유튜브가 요즘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워낙 이제, 재테크에 관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다가 뭘 두면 좋고, 뭘 안 두면 좀 그렇게 되는데, 이 대한민국 국가로 보면은, 민주당이라는 어떤 존재를 빨리 없애야지 이 대한민국 국부가 늘어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오늘 좀 들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입만 떼어도 그렇게 발표를 한 달 후에 하겠다. 그러니까 참 보면 이 민주당 분들은 이걸 모르는 것 같아. 이 경제라는 거는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이 불확실성이잖아요. 불확실성. 그러니까 우리가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물론 자연재해도 이제 예를 들면 태풍도 있고 홍수도 있고 이런 불확실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연이라는 거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온다.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다. 이런 어떤 자연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겨울은 추울 거라는 걸 생각하고 여름은 더울 거라는 걸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합의를 해가지고 겨울에도 조금 덜 춥게 덜 춥게 우리가 좀 하겠다라고 만약에 정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늘상 경험했던 겨울은 어느 정도 추위인데 인간이 합의를 해가지고 겨울의 온도를 결정하면 그 온도는 도대체 어느 정도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파가 오고 이렇게 해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예측치라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인간의 손길이야. 인간의 손길.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인위적으로 그걸 제한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자체가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왜?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도대체 그 사람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측치라는 것이 상당히 어떤 변수가, 심각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로 증시도, 금투세를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금투세 시행에서 어떻게 될지, 과연 그것을 외국인이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들일 때는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거의 여파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한국 증시가 갖고 있는 이 내재성이 과연 그러니까 내재적인 힘이 미국 증시라든지 일본 증시에 비해서 어떤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애매모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이 같은 나라에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 그것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없다. 그리고 그것이 생겼을 때 어떻게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것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거쳐야만 그것이 이제 뭐 적응을 하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물론 그것이 생겼다 그래서 적응을 못할 건 없겠죠. 근데 우리가 우리 증시가 그것을 적응하는 사이에, 적응 막 하고 있는 사이에 일본이나 미국, 대만 증시, 싱가포르 증시로 우리한테 올 돈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적응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어떻게 뭐 적응을 하고 말고 하는데, 돈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적응하고 말고는 관심 없잖아요. 니네들은 적응해, 우리 나갈 테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뭐 적응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식당을 가는데, 식당 리모델링 같은 걸 한단 말이야, 동네에서. 그러면 조그만 뭐 순댓국이든 뭐든 리모델링 하는데 그 집이 워낙 맛있는 집이야. 근데 우리가 한 달간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해서 더 완벽하게 해가지고 다시 모실게요. 라고 해서 리모델링해서 모시면, 잘 되는 집인데, 보통 그 집이 잘 되던가요? 뭔가 이렇게 막 확장해놓고 뭘 해서, 엄청나게 막 해놓으면, 뭐, 그다음부터 맛봤더니 맛이 옛날 맛이 아니고, 또 리모델링 했으니 가격을 또 올려받아. 그러면 순댓국 8,000원짜리 받던 곳을 12,000원을 받고 막 이러면은, 손님들이 와가지고, 야, 맛은 똑같은데? 맛은 또 없는 것 같은데? 가격만 더 비싸네? 하면서 갑자기, 어떻게 돼? 왔던 손님들 끊기는 경우가 대벌 많고, 뭐 30년, 40년 맛집이라 그러는데, 리모델링 해가지고 뭐 좀 더 비싸게 받고, 뭐 의자 같은 거 좀 더 좋아졌다고 이렇게 하면 결국 어떻게 돼? 거기 왔던 사람들이 또 안 오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우리 사정만 본다는 거지. 우리 사정. 우리가 이거를 리모델링하고 또는 우리가 이것을 금투세를 통해서 우리가 뭐 선진화를 했다. 그건 우리 사정이야. 우리끼리 선진화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나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당장 여기서 돈을 못 버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내가 니네들이 선진화가 되든지 말든지는 우린 관심 없어. 한국 증시가 선진화가 되고 말고가 뭐가 중요해? 우리한테는 당장 좀 돈을 벌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니네들이 세금 떼인다니까 우리 그냥 갈게. 이거야, 이거.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민주당이라는 이 당이 왜 짜증이 나냐면,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저는 이데올로기라든지 어떤 이런 이념에 틀에 박힌 사람들을 왜 싫어하냐면, 그것은 이 꼴은 뭘 의미하냐면 자기중심적인 사고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중심적인 사고. 그러니까 나만 오르면 돼. 나만 기분 좋으면 돼. 공산주의가 애망했어요. 내가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거 맞는 것 같은데? 나눠 갖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사회가 되잖아. 라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토론하다가 이거 틀렸어. 미국 봐봐. 미국 뭐 경쟁하다 보면 미국은 더 좋아지고, 아니야. 무조건 내게 맞아. 그냥 맞아. 무조건 맞아. 이 무조건 맞아라는 것 때문에 소련이 붕괴되고 지금 중국이 박살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중간에 틀렸다고 생각하면 고치면 돼. 인간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뭔가 시도를 했을 때 잘못했다. 그럼 잘못한 걸 고쳐나가서 다시 한다. 이 개념이 바로 민주주의야. 이게 바로 자본주의라고요. 근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개념이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아니야, 무조건 내게 다 맞아. 이걸 막고 나만이 저렇게 잘 사는데 어떡할까요? 필요 없어. 잘 살고 말든지 무조건 주체사상이야. 이렇게 되면 가난해지는 거야.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념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라는 거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야. 남이 뭘 얘기하는 거 관심 없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거라는 것은 상관없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이데올로기적인 사람이고, 이게 바로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는 경제관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차 말씀드리자면, 민주당 분들이 자기가 돈을 벌어보지 않았다든지 또는 직장생활을 오래 해봤으면, 예를 들면 직장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결국은 우리 봉급쟁이 사람이 뭡니까? 결국은 자기가 하기 싫은 거 해야 되는 거잖아.
남 하기 싫은 거, 내가 싫은 거. 응? 그리고 장사라는 게 뭐야? 아유, 내가 때려 죽이고 싶지, 안 나가고 싶어도 오늘 안 나가면은 매상 줄어들고 하루 뻥 나면 큰일 나니까 하기 싫어도 하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라도, 그것도 손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건데, 그 손님은 맨날 뭔 얘기를 하, 내가 맛있게 했어. 아, 이 레시피는 훌륭해. 라고 내밀었는데 손님이 맛없대. 나는 프랑스에서 배워와서 엄청나게 맛있게 내밀었는데 손님이 맛없대. 그럼 맛없는 거야. 맛없는 거야. 근데 나는 프랑스에서 배워서 레시피를 했는데 손님이 맛없다고 그러는데 손님한테 지랄하는 거지. 야, 이 새끼야, 이거 프랑스에서 만든 거야, 임마. 네가 모르는 거야. 이렇게 하면 손님이 그 얘기를 듣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쌍욕하겠지. 이런 프랑스에서 배워서 이렇게 고객한테 쌍욕하는 사람이 바로 민주당인 거예요. 왜? 자기가 똑똑한 거야. 내가 제일 똑똑한 거야. 민주당 이번에 금투세 토론해 보면서 제일 웃겼던 게, 주식이 떨어질 것 같아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금투세를 도입해서 주식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인버스를 하면 된다는 거야. 인버스. 예, 김영환인가요? 예,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 웃기더라고요, 진짜. 인버스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정말 자기중심적 사고의 극치죠. 예. 자기중심적 사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지. 예. 그거 가지고 지금 엄청 쌍욕 먹고 있잖아요. 예. 그 주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인버스를 하면 될 것이냐가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한국 코스피는 박스피니까,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사라.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니네들은 어차피 안 돼. 이 엽전들은 어차피 맨날 2,800에서 2,400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야. 라는 것을 그냥 머릿속에 받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인버스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에서 6천 가구, 7천 가구, 10,000 가구 이런 어떤 계속 우상향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시가총액이, 대한민국 시가총액이 세계 탑5 안에 드는 거, 이런 어떤 거시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금투세를 만든 게 아니라, 어차피 금투세라는 거는, 야, 니네들 코스피 알잖아. 그냥 어차피 박스피야 라는 것을 그냥 본인이 시인한 얘기입니다. 시인한 얘기, 인버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민주당 속의 사람들 머릿속의 얘기는 뭐냐면, 한국, 어차피 돈 못 벌어. 증시, 야, 니네들 개인이 무슨 돈을 벌어. 야, 개인 투자자들이 뭔 소리를 벌어. 어차피 못 벌어, 니네들. 어차피 상업펀드가 버는 거고, 어차피 기관이 버는 거야. 라고 지금 머릿속에 박혀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개인이 뭔 돈을 벌어, 니네들이. 니까지 것들이 뭔 돈을 벌어. 니 쌍놈들이 뭔 돈을 벌어. 양반의식. 양반의식, 이런 것. 관료, 옛날 조선시대 양반 같은 거. 자영농들이 뭔 농사를 져, 이 새끼들아. 얘네들은 꺼져, 이 새끼들아.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민주라는 것이 제일 재밌는 게,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맨날 했던 얘기가 민본주의잖아요. 민본주의. 응?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맨날 했던 얘기가 민심은 곧 하늘이요. 천심이다. 아, 그러면서 또 맨날 노비들, 노비 건드리고, 양인, 자기들 그 특권 계층만 누리면서 말은 맨날 민본이야. 천민, 하늘은, 민심은 곧 하늘이요. 이런 얘기 하면서 결국은 자기들의 특권 계층을 누려가는 거지. 쌍놈들 절대. 그리고 조선 후기쯤 되면은 거의 인구의 80%가 다 노비야. 이렇게 가면 계속 노비 되는 거죠. 다 못 살아질 테니까. 응? 조선시대의 양반 마인드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에요. 결국은 이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막 어저께 보니까 정의연 대표님께서 가셔가지고, 정의연의 정의정 대표님이시죠? 이름이 비슷하시, 그렇게, 그분이 그 플랜카드 하시더라고요. 참 열심히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좀 돈 좀 벌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잘 되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냥 우습게 보는 거야. 당신들 뭐냐? 속으로 무슨 생각이 돼? 이 새끼들, 니까지 것들이 뭔 새끼들이야. 무슨 개인 투자한다고 그렇게 난리 부렸어. 이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드러난 거야. 그 토론에도 보니까 지들끼리 문자 보내면서, 이강일인가요? 이거는 짜고 치는 고돌이고, 이렇게 드시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쵸? 롤플레이라고 얘기했나요? 아니면 뭐라 그랬나요? 역할극? 그러니까, 이 북한의 김정은이나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공산주의나 또는 권위주의 국가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이거 드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네, 찬성합니다. 100% 찬성, 100% 이지랄하는 거. 모든 토론은 다 그냥 다 연극이고. 아니, 민주당이라는 놈들은 왜 민주적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 민주주의.
정말 치열한 토론, 정말 자기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모든 게 공개되고, 그러면서 정말 그 뭐 정의정 대표님 같은 분들도 좀 모셔가지고 좀 폐지 얘기도 좀 듣고,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유예론하고 그리고 시행론밖에 없을까요? 왜? 아니, 금투세는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잖아. 많잖아, 지금. 왜 그 폐지 의견은 없고, 유예하고 시행밖에 없냐고. 그리고 그 당론을 결정하는 게, 당원들 투표로 결정하겠대.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었다 그러더라고. 아니, 민주당 당원만 국민이야? 응? 민주당 당원만 그러면은 주식 투자하나? 그러면 민주당 당원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주식 투자도 안 하나? 이 사람들 생각은 뭐냐면, 나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은 우리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편협한 마인드. 예. 그런 갈라치기 하는 마인드가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야. 마치 지금 북한처럼, 북한의 이 평양 시민만 어떻게 보면 다, 대접을 받고 나머지들은 다 그냥 죽든지 말든지, 뭐 배급도 안 해주고 막 꽃제비들처럼 다니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걸 이렇게 놔두면은 지금 이번에 금투세를 진행하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이 집권을 이렇게 오래 하게 되면 대한민국 꼬라지가 어떻게 될지를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일단 첫째 뭐 어떻게 되겠어요? 뭐 쪽박 차겠죠. 계속 주식 떨어지고, 모든 외국인 자본들, 뭐 국내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거대 자본들은 다 나갈 것이고, 뭐든지 집구석이나 나라나 뭐나 돈 나가고 돈 떨어지면 거지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옛날에 잘 살았는데 뭐 한둘이야 그런 나라, 그런 국민, 그런 국가, 그런 집 한둘이냐.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뭐 옛날에 뭐 잘 나갔던 집 없어? 베네수엘라니 뭐나 다 아르헨티나인데 옛날에 잘 나갔던 국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그런 나라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뭐 정말 산천초목을 떨었다.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뭐 수출을 하고 집집마다 외제차 끌고 다녔던 시대가 있었다. 한국은. 그리고 정말 뭐 그때 순간의 선택만 잘못 안 했어도 한국은 지금쯤 세계 1, 2위 하는 국가가 됐을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필리핀 같은 국가가 됐구나. 그때 그 순간은 뭐다? 우리가 민주당이라는 당을 찍었다. 이름은 민주인데 결국은 하는 짓은 뭐였다? 거지당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겠죠. 아마 그런 날이 이제 곧 올 겁니다. 이번에 그 금투세 토론하는 거 보니까, 일단 하는 방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선택지도 딱 정해놓고, 유예 아니면 시행, 폐지 같은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또 이제 생각하는 것도, 금투세 시행해서 주식이 떨어질 것 같으면 리버스를 해야.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이데올로기적인 것에 의해서 자기 중심적 사고만 하고 있는, 국민 전체의 어떤 의견을, 공감대를 포용하고 통합시켜서 하나의 어떤 더 큰 나라와 더 큰 힘을 만들지 못하고 자꾸 쪼개고 분열시켜가지고 어떻게 더 작은 나라, 마치 옛날에 15세기 때 이탈리아의 도시국가 같이 막 그냥 그 조그만 나라에서 다 막 조각조각 찢어져가지고 작게 된 나라 있잖아요. 막 각자들은 다 잘났대. 근데 결국은 뭐야? 다 그냥 도시국가들 한두 개씩 이렇게 계속 이제 분열되는 그런 나라로 이제 만드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어떤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 좀 안타깝죠. 뭔가 통합이 돼야 힘도 생기고, 그리고 뭐 있는 놈이든 없는 놈이든 뭔가 돈이 자꾸 모이고 이래야지 없는 사람들도 뭔가 좀 이게 떡고물도 떨어지는데 자꾸 나누고, 있는 놈들 자꾸 뺏고, 뭐 이러면 계속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돈 자꾸 나가고 하면. 뭐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도시락 반찬을 먹는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김치를 싸우고 제가 뭐 김 하나만 싸우고 뭐 하나만 싸웠다가 같이 모아놓으면 정말 구첩반상이 되는 거 아니야. 구첩반상. 근데 나 혼자 아무리 좋은 반찬을 먹고 싸운들, 나 혼자 맨날 먹으면 맨날 그 반찬이지만 여러 애들이 같이 반찬을 모아서 먹으면 정말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비록 내 거는 뺏기지만 나도 남의 걸 먹을 수 있으니까, 당장은 뺏기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돼? 여러 사람이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왁자지껄 하니까, 그러면서 더 많은 반찬과 더 맛있는 어떤 이야기들과 좋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야 너는 김치니까 빠져, 야 너는 멸치니까 빠져, 너는 무슨 뭐 열무김치니까 빠져, 나는 뭐 이것만 좋아,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자기 혼자 그냥 맨날 그 먹는 계란 후라이 같은 걸로 먹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민주당인 거예요. 예. 제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뭐냐면, 민주당이 이번에 토론회 하면서 폐지는 뺀 이 부분, 전 참 그게 개탄스러워요. 왜냐면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절반 이상은
금투세 폐지를 엄청나게 고대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 말할 것도 없고 2천만 이상은 무조건 폐지를 요구할 텐데 그 2천만 이상이 요구하는 그 폐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유예하고 시행만 간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폐지를 원하는데 왜 본인들 마음대로 그 선택지를 만들어? 우리는 뭔가 또 다른 1, 2, 3, 4 중에서 사지선다를 원하는데 왜 니네가 만들어서 답을 2개로 만드냐고 4개 중에서. 그럼 어떻게 찍냔 말이야. 마치 우리가 무슨 김일성 그것처럼 찬성 반대하면서 하는데 반대는 없애버리고 찬성만 딱 있어. 그러니까 100% 찬성이 되는 거지. 어? 그게 민주당 아니에요? 응? 그게 민주당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민주당이 정신 못 차리는 게 이런 정도의 어떤 그 통치 방법 그리고 이런 일을 처리해 나가는 방법이 그대로 계속하면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지만 금투세는 제가 봤을 때 지금 국민 여론이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한겨레 신문이라든지 경향신문 지금 신문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